큐브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를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사고 차량의 동승자가 유족의 집을 찾아와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2차 공판 오늘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번 달 22일로 연기가 됐다고 하네요. 이거 왜 미뤄졌다고 하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법원 행정처에서 수도권 관련한 법원을 법정 어떤 일정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21일로 연기하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재판들이 연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권고에 따라서 좀 미뤘다라고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당시 차량 운전자 A씨 그리고 동승자 B씨에게 윤창호법을 모두 적용을 한 건데 사실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한 거 처음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A에게 시켰다라고 보는 건가요? 검찰로서는 단순히 방조한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부추긴 게 이 리모트 컨트롤러로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운전을 했던 사람에게 문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이 차량 자체가 본인 회사 법인 명의의 차량이라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운전자 A씨에게 동승자 B씨가 적극적으로 내가 피해자 유족에 대한 합의금을 내줄 테니 나는 이 사건에서 빠지게 해달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회유를 했다라는 사실에 비춰봐서는 단순한 동승자가 아니라 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했다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 이후에 최초로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 사고 차량의 동승자가 유족 집을 찾아와서 아주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다 이런 사실이 전해져서 합의를 거부했는데 막무가내로 막 주변인들한테 접촉을 하면서요. 결국에는 유족들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이게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네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용서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합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피해자한테 접근하지 말 것. 특히 피해자 변호사가 있는 상황이면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의 의사를 제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조속하게 되지 않자 그 근처에 있는 슈퍼주인 지인에게 찾아가서 합의를 주선해주면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도 그것을 거부하니까 한밤중에 이 집에 찾아가서 이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쾅쾅 문을 두들기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안에 계셨던 아내분은 이 사고로 굉장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오니까 굉장히 두려웠다라는 것이고요. 따님이 퇴근했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것이고 굉장히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용서라는 건 스스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승자가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액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너무나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거 아니냐. 2차 가해에 대해서 이 피해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동승자 B 씨가 이런 식으로 변호사와 같이 동행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혼자 가서 합의를 강요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보복할 거야, 불이익을 줄 거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보복 범죄로 추가로 기소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합의 과정에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수차례 찾아가거나 연락을 강요하거나 면담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양형 기준상 가중처벌 사유로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를 야기했다, 2차 가해를 야기했다라고 해서 가중 요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과정은 진정한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유가족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특히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원하지도 않는데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를 구하면 받아들인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선 변호사끼리 조율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접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유가족들이 참 괴로울 것 같은 게 운전대를 잡았던 A씨도 합의금을 대신 내줄 테니까 자신이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회유를 한 정황도 나타났는데 정작 본인 A씨는 회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나 이런 위험운전 치사와 관련해서 양형 기준을 보시면요. 범행을 은폐하거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발견되면 가중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범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범행을 지금 극구 부인하면서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반성도 안
안 하고 지금 합의 과정에서 피해도 야기하고 그리고 직후에 그 음주운전을 했던 A 씨를 상대로 진술을 회유해서 은폐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모든 요소들이 본인의 범행의 증거가 되고 오히려 가중처벌될 수 있는 요소가 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자 유가족한테 용서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후 처리도 매끄럽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결코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슈 큐브에 이어서 사건 큐브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